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44일 차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도요, 분산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범주형 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주형 변수를요, 회귀 모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를 숫자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자, 변환되는 숫자는 1하고 0으로 변환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자, 이 왼쪽 표에 보시면은 이 표는 어떤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의 이 성적 데이터인데, 자, 이 각각의 학생들을 성별로 좀 구별을 해놨죠. 예, 남성, 여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학생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각각의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그런 데이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 성별이 어떤 성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별에 따라서 어떤 성적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성별이 이제 독립 변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별이라는 거는 숫자형 변수가 아니라 이 범주형 변수죠. 범주형 변수.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오른쪽 테이블처럼 자, 이 성별을 숫자 1과 0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남성을 1로 했고요. 남성을 1로 했고 여성을 0으로 이제 설정을 한 것이네요. 예. 자, 이렇게 이 범주형 변수를 독립 변수로 투입할 때 숫자로 변환된 변수를 자, 더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처럼 이 범주형 변수를 어떤 사건의 성공과 실패에 두 가지로 나타내는 이항 변수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항 독립 변수의 유의성 확인은 이 T 검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항 변수의 개수가 이 0과 통계적으로 다르면은 이제 유의한 변수로 판정을 하는 거죠. 회귀 모형은 이제 아래와 같이 가정을 합니다. 자, 종속 변수 y는 b0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이렇게 이제 회귀 모형을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위의 수식에서 자, x1이 이항 변수일 때 만약 x1이 0이면은 자, 이 수식의 x1의 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게 되죠. 0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그냥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측에 있는 것처럼 자, y는 b0 플러스 b2 x2만 남게 되죠. 자, 만약에 x1이 1이라면은 자, x1의 자리에다가 1을 투입을 해주죠. 그렇게 돼서 자, 수식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y는 B0 플러스 B1 이게 그냥 상수항처럼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B2, X2가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항 독립 변수는 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독립 변수의 기울기에 아무런 영향 없이 상수항에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요 이 회귀 모형이 x가 0이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항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에는 기울기 B2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상수항은 B0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데 만약에 x1이 1이 된다라면은 이제 다른 변수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 상수항만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이 또 B0 또는 B0 플러스 B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항 변수의 변화에 따른 이 회기선은 그 아래의 그림 44.1과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요. 이항변수 X1이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에 그래프는 자, 기울기는 그대로 동일하죠. 자, X1이 1인 경우하고 0인 경우 기울기는 그대로 동일하고 상수항의 차이만큼 자, Y축에서 위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항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요, 추정계수 베타1이 0인지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귀무 가설은 자, 추정된 그 개수인 베타1이 0이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자, 대립 가설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귀 모형의 이항 변수를 독립 변수로 투입하는 경우에 데이터 구조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표 44.1을 보시면요. 자, 요 데이터는 유통 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 유통업계에서는요,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매출이 이제 크다, 매출이 커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어, 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처럼 이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또 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통 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매장의 면적하고요. 이 매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이 독립 변수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숫자형 변수죠. 면적은 그냥 숫자형 변수가 되겠고요. 지역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는 뭐 지역을 수도권, 지방 이렇게 이제 나눈 겁니다. 뭐 물론 지역을 구체적인 어떤 도시명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주형 변수인 지역을 숫자로 변환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지방은 0으로 설정을 했고요. 수도권은 1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이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볼 건데요. 자, 예제 데이터에서 지역별 매장 매출이라는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로 가셔가지고, 자, 데이터 분석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회귀 분석, 리그레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속 변수인 Y 변수는 매출액이 되겠죠. 예, 매출액을 선택을 해주고요. X 변수는요. 자, X 변수는 면적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할 때 우리 변수명까지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자, 라벨, 자, 한글 엑셀에서는 이름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신뢰 구간은 자, 95%, 예, 95%로 디폴트는 이제 설정된 값을 그대로 체크를 해주고요. 자, 결과값은 예, 이쪽 셀에다가 한번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값 나온 것을 이제 좀 수치들을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제 결정 개수는 0.92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92.1%. 그러니까 이 면적과 이 지역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92.1% 굉장히 이제 높은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업계에서는 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이 매장의 크기와 그리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조정된 R스퀘어, 조정된
결정계수도 0.912 해가지고 그 결정계수하고 조정된 결정계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된 두 변수가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뺄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자, 모형의 적합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형의 적합도는 자, 아노바 분석한 걸로 본다고 했죠. 예. 그래서 P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P값 0.000, 예. P값이 0.000이면은 모형이 굉장히 적합한 겁니다. 자, 그리고 F 통계량도 99.216. 자, 이 얘기는 뭐라 그랬죠? 예. 회귀 모형에 설명되지 않은 변동보다 설명된 변동이 99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의 적합도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한번 보시죠. 예. 조금, 네, 뒤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수를 보면요. 개수는 면적이 0.20, 자, 지역이 33.94로 나왔어요. 자, P-밸류를 봅시다. P-값을 보면은 면적이 0.000, 예, 유의 수준 알파는 0.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즉 면적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예요. 자, 지역을 한번 봅시다. 지역도 0.032로 0.0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따라서 그 매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 지역이 매출에 주는 영향력이 또 크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눴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눴습니다. 아까 수도권은 1로 했고 지방은 0으로 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지역 구분을 이렇게 기억하시기 좋게 이렇게 구분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결과를 보시면요. 자, 이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의 차이를 수도권과 지방 이 차이를 보는데 기준인 이제 수도권이 33.94이 그래서 이 수도권이 지방보다 매출 실적이 33.942억 원이죠. 이게 지금 금액 단위가 억 원이니까 33억, 33.9억, 34억 정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기 인터셉트는 이제 상수항에 대한 y 절편에 대한 이제 어, 통계 결과인데 보시면은 통계적으로는 자, p-밸류를 보면은 0.05보다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 구간 안에 상수항은 0을 포함하죠. 그래서 p-밸류 값과 동일한 어떤 그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면적하고 지역도 보시면 그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는 이 p-밸류 값, p 값하고 동일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그 엑셀로 실습을 했었던 결과를 이렇게 캡처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의 결과를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결정계수, 조정된 결정계수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회귀 모형에 대해서 분산 분석 보시면은 유의한 F값, 이 P값이죠. P값. 자, 이 P값입니다. P-밸류. 자, 0.000 나왔고, 자, F 통계량, 자, F 비율이죠. F 분산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 시기에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보다 설명된 변동이 99배 정도 된다. 굉장히 설명된 변동의 비중이 되게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자, 면적하고 지역, P값을 보시면은 다 유의수준 알파 0.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범주형 변수가
세 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범주형 변수가 세 개 이상인 경우들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혈액형 같은 경우, 혈액형 같은 경우 A형, B형, O형, 뭐 AB형 해가지고 네 가지 유형의 혈액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혈액형에 따른 어떠한 이 Y 변수에 대한 그런 영향도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범주형 변수가 네 개가 될 거예요. 예, 자, 여기서는 일단 자, 세 개 이상인 경우 이 기준이 되는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만 독립 변수로 이제 투입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44.2를 한번 보시죠. 자, 세 개의 이항 독립 변수를 투입한 회귀 모형의 데이터 구조예요. 자, 여기서는 음, 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서 이 조직 충성이라는 종속 변수에 종속 변수에 자, 이 고용 불안, 차별 대우, 상생 경영, 자선 활동이라는 네 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 이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영향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시면은 범정 독립 변수에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변수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대기업 변수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자, 두 변수가 모두 0인 경우의 관측치는 자, 이 대기업 종사자가 응답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D 1, 자, ID 1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중소기업 직원인 거예요. 중소기업 직원. 자, 반면에 ID 2에 해당하는 설문 응답자는 자, 이게 중견, 중소 모두 제로가 나왔잖아요. 0, 0으로 돼 있잖아요. 이 직원이 바로 이 대기업 직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ID 5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에 자, 이렇게 어, 정의되어 있죠. 일이 입력돼 있죠. 자, 이 얘기는 이 직원은 이제 중견기업 직원이 응답한 데이터인 겁니다. 자, 저 예제 데이터에서 조직 충성 플러스 기업 규모라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자,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대기업 변수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엑셀 파일을 열면은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꽤 많네요. 122명의 직원한테 설문조사한 거예요. 이건 실제로 사실 제가 어, 과거에 발표했던 논문에 사용됐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사실 그게 한 1000명 정도 국내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22개의 표본만 제가 좀 간추려 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엑셀 시트에 대기업 기준이라는 시트를 열었잖아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변수에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만 있고 그래서 이게 각각 아이디별로 중소기업 직원인지 중견기업 직원인지 자, 이 경우는 이제 대기업 직원이라고 했죠. 둘 다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이제 투입되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데이터로 메뉴로 가서 데이터 분석을 또 눌러줍니다. 자, 회귀 분석 창을 자, 이렇게 열면은 자, Y 종속 변수는 조직 충성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 충성을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X 변수에는 자, 고용 불안부터 자, 중소기업까지 다 선택을 해주고 전체를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자, 라벨에다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신뢰 구간에는 신뢰 수준은 자, 95% 디폴트. 자, 결과값은 여기다가 요 셀에다가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결과값을 보기 좋게 소수점 세 자리까지 좀 정리한 겁니다. 예, 보시면은 자, R 스퀘어는 0.812 나왔죠. 이 결정계수. 그러니까 설명력. 이 여기에 지금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이 조직 충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설명력이 81%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정된 결정 개수는 80.2%죠. 예, 그러니까 어, 결정 개수하고 조정된 결정 개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독립 변수들이 다 좀 적합한 변수들로 선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노바표를 한번 보시죠. 예, 전체 회귀 모형의 적합도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니피컨스 F 값, 즉 p-value, p 값 0.000 나왔죠. 예, 그리고 F 통계량 82.814,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모형은 되게 적합하다, 통계적으로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회귀계수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p-value를 봅시다. p 값을 봅시다. 고용불안은 0.830이기 때문에 자, 0.0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자, 고용불안이 조직 충성에 미치는 영향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그 영향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차별대 보시죠. 차별대는 0.02 하나. 그죠? 이거는 0.05보다 작죠. 예, 유의 수준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생경영은 자, p-value 값이 0.02 하나 차별대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선 활동을 보세요. 자선 활동은 0.953, 0.953은 유의수준 0.05보다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선 활동의 이 회귀계수는 0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P-밸류를 보니까 이건 다 0.000이네요. 자, 이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 조직 충성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계수가 음수가 나왔죠. 중소기업도 음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각각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을 비교한 거고요. 자, 이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교한 겁니다. 중견기업에서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조직 충성에 음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직원들의 조직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중소기업은 더 똑같은 음수인데 중견기업보다 더 큰 수치죠. 이거는 더 대기업 직원보다 조직 충성도가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그 엑셀 파일 갖고 실제로 실습한 내용에 대한 그 결과를 제가 한글 엑셀 프로그램으로 나온 이 결과치들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 이 수치들은 다 같아요. 예, 그 다음으로 이번엔 중견기업 변수를 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예요. 직접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사용했던 엑셀 파일인데 이제 중견기업 기준이라는 시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데이터 메뉴로 가셔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체크를 해주고 자, 리그레션 같이 해줍니다. 예. 새로 설정을 안 해도 데이터 테이블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정을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데이터들을 이제 정리한 결과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알스퀘어나 조정된 알스퀘어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없겠고요. 뭐 고용 불안, 차별 대우, 상생 경영, 자선 활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대기업은 0.773 양수로 나왔죠. 이건 중견기업보다 이 대기업이 0.773 만큼 이 개수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은 중견기업과 비교했을 때 음의 영향을 그러니까 대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이 조직 충성도가 높은 거죠. 직원들의 조직 충성도가 높고, 자,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조직 충성도가 낮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도요, 예, 중견기업 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미 변수를 사용한 그 회귀 분석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었던 그 수치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44일차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 변수를 이용한 이 회귀 분석만 해도 이렇게 엑셀로 충분히 데이터 이 분석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